네, 일본 정부는 군함도라 불리는 하시마 탄광을 포함해서 규슈 일대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에 신청을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설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피해자만 1,50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 대사국들도 직접 만나고 일본 정부를 만나 협의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조 차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달 초에 파리를 방문하셨죠? 네, 어떤 분들과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네, 마침 그 OECD 강례회가 있어서 가는 길에 그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 중에서요, 한국하고 일본 그리고 파리에 공간이 없는 자마이카를 제외한 전 나라의 주재 대사들을 만난 겁니다. 네. 15나라 위원국 대사를 만났고 또 4개국은 위원국 대사들이 없어 차석들을 만났는데요. 네. 점심 저녁 3차에 걸쳐서 나눠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또 알제리를 별도로 방문해서 알제리하고 협의도 가졌고요. 네. 르피가로지하고 또 인터뷰도 가졌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아주 바쁜 행보셨는데요. 네, 좀 바빴습니다. 예, 이 세계유산위원국 대사들은 네. 그 우리 요청에 어떤 입장들을 주로 밝히던가요? 우선 우리 입장은 일본이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그 23개 근대산업유산 시설 중에서 7개 시설에서 우리 국민의 강제 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어떠한 형태로든 반영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우려가 그 위원회의 결정에 반영되지 않으면은 그 시설의 등재에 우리가 찬성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전했고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그 등재 시기를 1850년부터 1910년까지로 일본이 제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유산을 평가하는데 뭐 어떤 특정 시기를 잘라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보기에는 뭐 1910년 한일 합병 이후에 그 어두운 역사를 은폐하려는 그 시도로밖에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1910년이라는 게 우리 강제 병합한 거 이외에 일본의 그 근대화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다. 굳이 메이지 시대 유산을 평가받으려면은 메이지 시대가 종료된 1912년으로 해야지 왜 10년으로 했냐. 네. 그리고 또 하시모 섬의 경우는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외관이 1910년 이후에 16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이에요. 네. 그 1916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을 두고 10년 이전의 유산을 평가한다는 그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도 지적을 했고요. 네. 또 히로시마 돔이라는 거를 일본이 1996년에 등재 신청을 했는데 그때는 일본이 어두운 역사나 밝은 역사나 다 기억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번 시설 경우는 어두운 역사는 은폐하고 밝은 역사만 기억하자는 그런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전했죠. 그랬더니 상당히 거기에 공감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또 보도도 났습니다마는 그 자문기구인 그 이코모스라는 그 자문기구의 네네. 보고서에도 일본 그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담아야 한다는 추가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그 자체에 전체 역사를 담아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그 기술적인 측면만 다루는 게 아니고 강제 노동이라는 그 인권 측면도 다뤄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을 강하게 설명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국들이 뭐 거의 공감을 하는 분위기였고요. 근데 다만 이제 위원국들은 이 문제로 위원회가 분열되기를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일 양국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걸 더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양국이 좀 타협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은 위원회에 큰 부담도 안 주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원만히 타협하라 그런 입장인데 네. 제가 그랬죠. 일본이 원만한 타협을 할 의지를 보이려면은 위원국들이 외곽에서 압박을 해야 된다. 양자 타협되지 않으면은 위원회가 분열된다는 얘기를 강하게 해줘야 일본이 진지하게 협상을 임할 테니까 표결은 어느 경우에도 안 된다는 그런 강한 입장을 견지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네, 지금 차관님 말씀 듣기에도 합리적이고 예리한 지적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위원국들은 다 공감은 했는데 네. 다만 이제 분열에 대한 걱정이다. 네.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놔야 되겠죠. 일본이 현재 관련 역사 사실을 보완하라는 권고를 받은 상황이고요. 지난 9일에는 한일 정부가 만나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때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지난 9일에 한 거는 2차 회의입니다. 1차 회의를 5월 22일에 했는데 그때는 뭐 양측의 기본 입장을 서로 개진하는 걸로 끝이 났고요. 네. 2차 회의 때는 우리가 제시한 문안 가지고 문안 협의를 했는데 아직 뭐 갈 길이 너무 많습니다.
좀 더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압박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위원국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일본 국내 여론이 우리한테 우호적이어야 또 일본 정부도 압력을 느끼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냥 무조건 등재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는 국제 여론을 지지를 유도하는 그런 작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정부는요, 일본의 등재를 막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것이 맞죠?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그런 정당 우려가 반영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 등재 반대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고요. 다만 역사라는 게 시설이라는 게 어떤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는 건데 그 모든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고 또 필요한 기억을 위한 조치라는 걸 취하면은 그때 가서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일제 강점기 피해자 유족들은요, 네. 강제 노역도 당하고 죽음까지 당했던 그런 곳을 네. 어떻게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가 있느냐. 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네.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갈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참 이게 가슴이 아픈데 강력하게 등재를 반대하고 있는 유족들의 입장, 우리 네.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게 바로 저희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약간 부의 유산이라는 것도 역사에 의미를 갖는 것이고 네. 어떤 형태로든 역사가 잘 기록된 채로 보존되고 알려진다 그러면 그건 또 그대로 또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히로시마 도움 같은 예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거니까 이런 좋은 선례를 그 기초로 삼아가지고 이 문제에서도 원만하게 타결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또 반론을 우리도 걱정을 해야 되겠죠? 네. 다른 나라에서 세계유산 신청을 했을 때 그 네. 등재를 반대하거나 막으면 네. 국제적인 미화로 또 고립될 수 있다. 네.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제 여론전입니다. 네. 일본하고 싸우는데 양자간에서만 해가지고는 되지를 않고 우리 입장이 합리적이다라는 그런 데에 대한 공감대를 국제사회에서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국을 상대로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언론 인터뷰도 하고 각종 전문가들이라든가 언론에 우리 주장을 설명하는 자료를 보내고 기고문도 유도를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입장을 지지하는 기고문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너무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외곽에서 일본을 압박하는 그런 전략을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이요.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상황도 우리가 이제 고려는 해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일본 정부가 조선인에게 강제노동을 시켰다. 네.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차선책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방향에서 한일 양자 협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걸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일본이 취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협상을 해봐야 되겠는데 네.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위원국들을 또 교섭을 병행을 하고 있고 네. 또 국제사회의 여론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네. 결과는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중요한 게 만에 하나 네. 차선책으로 가게 된다면요. 네. 그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데 네. 우리 정부가 꼭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위원회의 결론이 날 때까지는 양자 협상을 통해서건 다자 틀 속에서건 우리의 의견을 강하게 반영을 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건 아니면 위원국의 입을 통해서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충분히 기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할 생각입니다. 네. 예.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요, 차관님. 네. 이렇게 모든 역사적인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제 과오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내용까지 기록해서 등재하게 되는 경우에 네. 오히려 일본이 등재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부 그런 관측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네. 벌써 몇 년째 일본이 등재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또 상당히 자기 역사적인 시설에 대한 문화 업적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번 달 28일부터 제 39차 세계유산위원회가 네. 독일 본에서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때 최종 등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네. 아까 외교전이라는 표현도 써주셨습니다만 네. 우리 외교부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게 됩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본과의 양자 협상을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결말을 좋은 결실을 얻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네, 해가다가 일본이 별로 진지하지 않다 그런 판단이 들고 충분한 그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또 다자적인 틀수로 끌고 가가지고 위원국들로부터의 압력을 유도해내는 그런 투트랙 어프로치를 지금 취하고 있고요. 뭐 본회의 때까지 안 되면 본회의 끝날 때까지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끝까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 여론도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냥 국제 해외 유수 해외 언론들을 상대로 한 그런 홍보도 꾸준히 할 것이고요. 네, 지난번에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사이퉁이라는 유명한 그 신문하고 네, 디벨트지에서 우리를 지지하는 그런 기사도 났고요. 르몽드지도 난 적이 있고 저희 윤병서 외교장관이 또 독일 간 기회에 디벨트지하고 인터뷰도 하고 네. 저도 파리에 가서 르피가로지하고 인터뷰도 했기 때문에 곧 또 그 인터뷰 기사도 나올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 여론을 그렇게 우리한테 유리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도 전방위적인 노력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어떤 경우에도 표결이 안 돼야 된다는 거는 저희 확고한 입장인데 네. 이게 의사규칙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 표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대비해서 득표 전략도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득표 전략까지라면은 말씀하신 그 위원국들을 예. 설득하는 개별 접촉들 또는 그렇죠. 뭐 이제 다국 접촉들을 계속 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아까도 이제 알제리까지 날아가셨다는 말씀 네.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대략 지금 우리 입장과 일본 입장에 네. 찬반이 갈리는 국가들은 어느 정도 우리 측에서도 네. 개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서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뭐 표결로 가면은 뭐 비밀 투표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양쪽 어디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위험 부담을 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위원국들 입장에서는 한일 양국 어떤 특정 국가를 지지하는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표결을 피하는 방향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근데 뭐 네. 최악의 경우 표결로 가면 또 해야죠. 해서 이겨야죠. 그러네요. 네. 차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아슬아슬한 네. 외교전이라고 하는 그 긴장감이 더 전달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1차 목표는 표결에 가지 않는 것이다. 네. 하지만 만에 하나 이제 위원회에서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면 네. 우리가 표결에서 이겨야 한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선책으로 네. 등재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 어두운 역사도 일본이 기록하도록 그렇죠. 우리는 압력을 행사해서 네. 우리의 입장을 또 거기에 반영시켜야 한다. 네. 굉장히 다각적인 부분인데요. 네. 요거 차관님 입장에서 조금 대답하시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네. 예측하시기에 네. 이게 무기명으로 간다고 하면 네. 몇 대 몇 정도 지금 판세로 보시나요? 그 뭐 저희도 얘기할 수 없고 네. 일본도 아마 확신을 갖고 얘기 못 할 겁니다. 네. 최악의 경우에는 그 21개 위원국 중에 한국과 일본을 뺀 19나라 중에서 네. 18나라가 불참을 하거나 기권을 하면요. 음. 투표에서 한 국가만 그 표를 세거든요. 네. 한국과 일본이 각자 자기네 찍을 거고 아. 나머지 한 나라가 한국을 찍어주면 우리가 이기고요. 네. 일본을 찍으면 일본이 이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게 그래서 시스템이 아무도 뭐 지금 말씀할 수 절묘하군요. 없습니다. 예, 예. 아, 이게 정말 보통 복잡한 네, 수싸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결국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윤병세 장관님하고 네. 지금 뭐 차관님 이하 네, 많은 이제 우리 외교적인 역량이 총동원돼서 네, 그 위원 국가들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만나보시면은 또 위원국들도 네, 우리나라 이야기를 들을 때는 공감과 동조를 표하지만 네, 또 일본과 개별적으로 만날 때는 네. 일본의 입장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이제 양쪽에다 이 외교 관계라는 게 있으니까 네, 우호적인 제스처를 네.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결에 들어가서는 비밀 투표로 네, 어딘가 하나를 찍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아, 그렇군요. 자, 뭐, 이번 네. 하여간 우리 저 장관님이나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간부들이 지금 각 위원국들을 개별적으로 수도를 방문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국회 대표단들도 또 같이 동조해서 노력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뭐 하여간 전 정부적 차원에서 총력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관련해서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오는 일요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21일 네. 윤병세 장관이 처음으로 이제 일본을 방문한다는 속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좀 이번 문제를 포함해서 네. 한일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희들도 뭐 그렇게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잘 양국 간에 원만하게 타결이 되고 또 앞으로 또 8.15를 전후해가지고 아베 총리의 담화 같은 것도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 근접한 그런 담화가 나오고 그래서 선순환 구조로 한일 관계가 발전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또 이번 건이 그런 계기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를 기대를 합니다만은 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본이 그만큼 또 진지하게 이 문제를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네, 일본에 우리나라 이 징용, 강제 노동이 있었던 그런 곳에 이제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일 문제가 이 위안부 문제라든가 네, 또 아베 총리의 이제 이 70주년 네, 이제 기념 담화 네. 어떤 내용 담을 것이냐. 네. 지금 반성은 하겠지만 사죄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윤 장관의 네. 일본 방문 이후에 네. 혹시 한일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어떻게 점치고 계세요? 그 뭐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만은 네. 지금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 때문에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 때문에 그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지면은 또 그런 새로운 계기도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네. 하나하나 그 현안들이 다 그만큼 중요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정성을 기울여서 신중하게 다루겠고요. 그런 바탕 위에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요거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한 가지만요. 네. 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네. 이 협상의 막바지와 있다라는 발언을 하셨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일 간의 해석과 입장이 완전히 이제 다른 상황으로 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본뜻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뭐 그것은 뭐 제가 대통령님 말씀하신 그 뜻을 제가 해석해서 뭐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국장급에서 협의를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네. 그동안 또 어느 정도 진전도 있었고 그런 진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 이해를 합니다. 네. 차관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저희가 응원하면서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이었습니다.